페르시아만 한복판 수천억 원짜리 영국 해군 최첨단 구축함이 거대한 고철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영국 최고 기술진들조차도 완전 포기하고 본토견인 필수라는 절망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나라가 나섰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설계도도 없이 22년 경력 영국 해군 최고 책임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7일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해군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윌리엄 스톤입니다. 저는 영국 해군에서 큰 배들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벌써 20년째 군함의 기계들을 수리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와 제 영국팀보다 배를 잘 고치는 사람은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2025년 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HMS 발리언트라는 거대한 군함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 배는 중동 근처에 있는 페르시아만이라는 큰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만큼 긴 배였어요. 강력한 엔진들이 돌아가고 있었고 몇 킬로미터 밖까지 볼 수 있는 레이더가 작동하고 있었으며 멀리 있는 목표물까지 맞출 수 있는 미사일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짙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은 항상 엔진 오일과 색가루로 더러워져 있었죠. 무거운 공구상자를 들고 배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새로 된 복도를 걸을 때마다 공구상자에서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이 일을 너무 오래 해서 기계 소리만 들어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배의 여러 부분을 돌아다니며 계기판을 확인하고 엔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배는 발밑에서 거대한 쇠동물처럼 윙윙거리며 진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느낌을 정말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중요하고 똑똑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제가 모르고 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만큼 기계를 잘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하면 큰 조선소에서 단순한 화물선을 만드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복잡한 군사 장비는 다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리석고 나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그날 아침, 저는 배 깊숙한 곳에 있는 엔진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엔진실은 덥고 시끄러웠습니다. 큰 디젤 엔진들이 화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파이프들이 배의 여러 부분으로 증기와 기름을 나르고 있었고 공기는 새와 연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바다 파도가 만드는 부드러운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넘어뜨릴 뻔한 심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새 난간을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꾸준한 굉음에서 더듬거리는 기침 소리로 바뀌고 있었어요. 제 주위에서 빨간 경고등들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배의 컴퓨터 화면들이 노란색 글자로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인 조종판으로 뛰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조타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어요. 엔진들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무기와 레이더를 조종하는 전자 시스템들이 고장나고 있었어요. 10분도 안 되어서 우리의 강력한 군함은 바다에 떠있는 무력한 새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고 함장에게 연락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주요 시스템들이 고장났습니다. 여러 시스템이 다운되었어요. 당장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몇 시간은 악몽 같았어요. 저는 배 안의 좁은 공간들을 기어다니며 파이프와 전선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마다 부서지거나 손상되어 있었어요. 기름이 바닥으로 새고 있었고 전기 회로들이 타버렸습니다. 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 일부가 완전히 작동을 멈춘 상태였어요. 영국에서 온 다른 기술자들이 저를 도와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와 특수검사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위성전화로 런던에 있는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본국의 전문가들이 우리 데이터를 보고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손상이 너무 심해서 바다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수리하려면 최소 3개월이 필요했어요. 비용은 수백만 파운드가 들 것이었습니다. 더 나쁜 건 제대로 고치려면 배를 영국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군사작전 중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이 바다를 순찰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떠나면 위험한 공백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이 배는 제 책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배를 계속 작동시키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이제 배는 고장났고 저는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배 갑판에 서서 페르시아만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다는 잔잔하고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끔찍했습니다. 이 재앙을 막지 못한 저 자신에게 화가 나고 있었어요. 우리 임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장이 갑판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톤, 방금 본부에서 메시지가 왔네. 한국 정부에서 배를 수리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기술팀을 보내주겠다고 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한국이라고요? 한국 기술자들이 영국 군함을 고치는 것에 대해 뭘 알겠어요. 우리 배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해하는데 몇 년의 훈련이 필요한 비밀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큰 공장에서 단순한 상선을 만드는 것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시를 따르기는 하지만 복잡한 문제에 대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라고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죄송하지만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배는 기밀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적절한 보안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우리의 첨단 기술을 다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함장이 피곤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스톤, 우리는 선택지가 떨어지고 있네. 한국 팀은 복잡한 해군 시스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동맹국으로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자네가 더 나은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없다면 우리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야. 더 반박하고 싶었지만 다른 선택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이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우리의 고장난 배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도울 수 없다고 말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본부에서 마음을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주기를 희망하고 있었어요. 영국 엔지니어들이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 배우게 될 참이었어요. 우리 배가 고장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머리 위에서 헬리콥터 날개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 기술팀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헬리콥터 착륙장에 서 있었어요. 최고급 군복을 입고 있었죠. 헬리콥터 날개에서 나오는 바람이 제 주위를 휘몰아치며 옷을 깃발처럼 펄럭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먼지와 소음 때문에 눈을 찡그리고 있어야 했어요. 헬리콥터가 쿵하는 큰 소리와 함께 착륙했습니다. 엔진이 천천히 멈춰가고 있었고 날개도 돌아가는 걸 멈췄어요. 항공기 옆면에 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한 170cm 정도였을까요? 검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패치가 붙은 짙은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패치에는 영어로 현대중공업 지원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5명의 남자들이 더 나왔어요. 모두 같은 종류의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로 된 공구상자와 장비가 가득한 청가방들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멋진 엔지니어들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조선소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작업자들 같아 보였어요. 팀장이 저에게 걸어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은 차분하고 진지했지만 눈은 친절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석입니다. 이번 수리 임무의 팀장이에요. 여러분의 배를 고치러 왔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했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힘이 있었고 오랜 세월 힘든 일을 해온 거친 손이었어요. 저는 윌리엄 스톤입니다. HMS 발리언트의 최고 기술 책임자예요. 와주셔서 고맙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배는 아주 발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군사 기밀이기도 하고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안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는 부분에서만 작업하겠습니다. 저희 일은 도와드리는 거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전문적으로 들리는 말에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김씨, 우리 배는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고장났어요. 엔진, 조타 장치, 전자장비가 모두 손상되었습니다. 원본 설계도도 없이 정말 이런 문제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 팀장이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스톤 씨, 기계는 살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격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알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해줍니다. 기계가 뭘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데 항상 설계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대답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저는 항상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술 매뉴얼을 사용해서 문제를 찾았거든요. 기계를 살아있는 것처럼 듣는다는 생각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보여주시겠어요?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팀을 엔진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비좁고 더웠습니다. 파이프와 케이블들이 벽과 천장을 따라 쇠혈관처럼 뻗어 있었어요. 공기는 여전히 탄 기름과 전기 연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제 영국 동료들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진단 데이터 출력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검사 장비들이 쇠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팀장이 메인 엔진으로 걸어가서 새 하우징에 귀를 댔어요. 눈을 감고 거의 1분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엔진의 다른 부분들로 이동하며 손으로 쇠를 만지고 조심스럽게 듣고 있었어요. 그의 팀원 중 한 명은 아주 집중된 표정의 젊은 남자였는데 전기 조종판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검사 장비를 쓰는 대신 손가락 끝으로 전선들을 따라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접속함들을 열고 안쪽 연결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또 다른 팀원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유압 펌프 근처에서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개가 냄새를 따라가듯이 코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점점 더 놀라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청각, 촉각, 후각을 사용해서 우리 배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기계를 마치 아픈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처럼 다루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죠? 제 영국 동료 중 한 명인 톰슨 소령이 속삭였습니다. 배를 만지고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런 이상한 검사를 2시간 정도 한 후에 김 팀장이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몇 분 동안 한국어로 이야기하며 엔진실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다음 김 팀장이 저에게 왔습니다. 후톤 씨 주요 문제들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메인 조타 장치의 베어링이 부서져 있어요. 그 조각들이 유압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을 손상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동이 일어나서 전기 시스템들도 망가뜨린 거예요. 저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우리 컴퓨터 진단으로는 베어링 고장을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조타 장치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었어요. 베어링이 문제라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우리 장비로는 그 문제를 찾지 못했는데요. 김 팀장이 살짝 웃었어요. 배가 저희에게 말해줬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면 건강한 기계와 아픈 기계 소리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베어링이 완전히 고장나기 전에 특별한 소리를 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저를 조타 장치로 데려가서 큰 새 하우징을 가리켰어요. 이걸 열고 베어링을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가 맞다면 안에서 쇠 조각들을 발견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시스템을 그들이 분해하도록 두는 게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수리 방법은 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작업을 지켜보겠습니다. 물론이죠. 김 팀장이 대답했어요. 이건 당신들 배예요. 저희는 그냥 도우러 온 거니까요. 그 다음 몇 시간 동안 저는 한국팀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구와 기법으로 일하는 걸 지켜봤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모든 움직임이 조심스럽고 신중했습니다. 조타 장치를 열었을 때 김 팀장이 예측한 것을 정확히 발견했어요. 베어링이 수십 개의 조각으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쇠 조각들이 유압 시스템 전체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손상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맞으셨네요. 제가 김 팀장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고치죠? 교체용 베어링은 특수 군용 부품이에요. 영국에서 새 걸 가져오려면 몇 주가 걸릴 텐데요. 김 팀장이 잠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고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새 베어링을 만들겠습니다. 만든다고요? 여기 배에서요? 네. 부서진 조각들을 측정해서 완벽하게 맞는 새 베어링을 만들 거예요. 영구적이지는 않겠지만 공식 교체 부품을 구할 때까지는 작동할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본 도구만 가지고 부서진 조각들을 참고해서 정밀한 기계 부품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제가 말했어요. 김 팀장의 눈이 자신감으로 반짝였어요. 후톤 씨, 불가능이라는 건 사람들이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때 쓰는 말일 뿐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거의 마법 같은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진단했어요. 우리의 정교한 장비로는 찾지 못한 고장의 근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의 기술 능력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기술적인 일을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제가 배워야 할 게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기 전에 잠에서 깼어요. 속이 걱정으로 꽉 조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 생각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손으로 정밀한 베어링을 만든다는 게 저에게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엔진실로 뛰어갔어요. 한국팀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밝은 휴대용 조명을 설치해놓고 작업하고 있었어요. 밤새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 팀장과 그의 팀원들이 부서진 베어링 조각들을 깨끗한 새 테이블 위에 퍼즐 조각처럼 펼쳐놓고 있었어요.
작은 자와 캘리퍼로 각 조각들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팀원은 모는 종이에 자세한 스케치를 그리고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은 공책에 숫자들을 적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젊은 팀원은 박민수라는 이름이었는데 돋보기로 조각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세 조각의 모든 균열과 긁힌 자국을 살피는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스톤 씨. 김 팀장이 저를 보고 말했어요. 밤새 당신들 베어링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조각 하나하나가 원래 설계에 대해 뭔가를 말해주거든요. 작업 공간을 둘러봤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해 놓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조각들은 크기별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측정값들은 깔끔한 칸에 적혀 있었고요. 스케치들은 베어링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체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크기와 모양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새 베어링을 만드는 게 어려운 부분이겠죠. 당신들 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써야 하니까요. 그 다음 몇 시간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한국팀이 우리 배의 예비 부품 창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크기와 단단함을 가진 새 조각들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절삭 도구와 연마 장비도 구했습니다. 그러고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박민수가 작은 새 선반을 써서 새 베어링 축을 깎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작업하며 몇 분마다 치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선반에서 나오는 새 부스러기들은 너무 얇아서 거의 투명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팀원은 베어링 하우징을 작업하고 있었어요. 손줄로 새를 완벽하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부드럽고 리듬감이 있어서 기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김 팀장은 모든 걸 감독하면서도 섬세한 작업을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새 표면을 거울처럼 매끈해질 때까지 닦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부품들이 맞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었고요. 저도 도우려고 했지만 제 손이 이런 정밀한 작업에는 충분히 숙련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수년 동안 손과 눈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제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작은 불완전한 부분들까지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걸 배우셨어요? 휴식 시간에 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조선소 일꾼이었어요. 김 팀장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죠. 손이 새와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요. 새를 억지로 원하는 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새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인도해줘야 해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교체용 베어링을 다 만들었어요. 제 눈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김 팀장은 아직 만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더 써서 줄과 사포로 아주 작은 조정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새 베어링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이제 테스트해 봅시다. 베어링을 설치하는 것도 또 다른 섬세한 작업이었어요. 한국팀이 무용수들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말하지 않아도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베어링을 제자리에 넣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자 김 팀장이 저를 보았어요. 스톤 씨, 조타 시스템을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조타 조종 장치로 걸어가면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핸들을 잡고 천천히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잠깐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배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핸들이 삐걱거리거나 저항 없이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응이 부드럽고 즉각적이었어요. 조타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한국 팀원들이 서로 웃고 있었지만 크게 축하하지는 않았습니다. 흥분보다는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베어링이 고장났을 때 손상된 전자조종 시스템들을 아직 고쳐야 했습니다. 이 문제는 기계적 수리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배의 메인 컴퓨터 시스템인 MK47 통합 제어 장치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거든요. 이 시스템은 레이더 무기 엔진 관리를 조종했습니다. 배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발전된 기술 중 하나였어요. 제어 장치를 열어봤을 때 손상이 끔찍해 보였어요. 회로 기판들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작은 전자 부품들이 전기서지로 타버렸어요. 전선들이 녹아서 붙어 있었고요. 이건 수리가 불가능해요. 톰슨 소령이 말했습니다. 영국 제조업체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치를 가져와야 합니다. 하지만 박민수가 돋보기로 손상된 회로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아주 집중되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히 말했어요. 메인 회로들은 파괴되지 않았어요. 손상은 온도 조절 부분에 있습니다. 베어링이 진동할 때 전기 간섭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컴퓨터를 특정 부분에서 과열시킨 거예요. 그 다음 이틀 동안 박민수가 전자 시스템을 작업했어요. 작은 도구들을 써서 손상된 부품들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측정기로 각 회로를 테스트했어요. 전기가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 보여주는 도표를 그리고 있었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새로운 연결부들을 납땜하는 것이었어요. 전선들이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았거든요. 박민수는 밝은 조명 아래서 돋보기를 쓰고 작업해야 했습니다. 실수 한 번이면 전체 시스템이 영원히 망가질 수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그가 일하는 걸 지켜봤어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호흡은 천천히 고르게 하고 있었어요. 환자의 뇌에 섬세한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민수가 수리된 시스템을 테스트할 준비가 되었어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종실에 모였습니다. 함장도 내려와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민수가 마지막 전선을 연결하고 제어장치 하우징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긴 10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화면들은 어둡게 있었습니다. 불빛도 켜지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천천히 시스템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상태 표시등들이 하나씩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녹색 스위프 라인이 빙빙 돌고 있었어요. 엔진 조종 장치가 정상 수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MK47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고 있었어요. 조종실이 환호성으로 터져 나왔어요. 영국 선원들이 한국 팀원들과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톰슨 소령이 박민수의 등을 두드리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놀라움과 겸손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한국 엔지니어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도구와 놀라운 기술로 우리의 가장 발전된 시스템들을 고쳐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정한 장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중요한 걸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가장 최신 장비나 가장 비싼 도구를 갖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일을 너무 깊이 이해해서 손과 마음이 완벽하게 함께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 능력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조선소 일꾼들이 아니었습니다. 물감과 캔버스 대신 새와 전기로 작업하는 예술가들이었어요. 우리 배는 다시 항해할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주일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HMS 발리언트는 다시 항해할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함교에 서서 계기들이 살아나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화면을 부드럽게 후고 있었어요. 엔진 조종 장치가 모든 명령에 완벽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조타감은 몇 달 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바뀌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 팀장과 그의 팀과 함께 배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들이 수리한 모든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아름답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 문제를 고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배를 전보다 더 잘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김씨 엔진실에 서서 말했어요.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김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과요. 뭘 위해서요? 처음에 당신들이 왔을 때 저는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영국 군사 시스템을 다룰 만큼 숙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아주 크게 틀렸습니다. 김 팀장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스톤 씨 자신이 아끼는 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신은 이 배를 사랑하고 최선을 원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들을 알기도 전에 판단했어요. 사실이 아닌 편견에 근거해서 추측을 했습니다. 그건 불공평하고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이해는 경험을 통해 자라나는 법이죠. 김 팀장이 대답했어요. 이제 당신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 지식이 앞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제 이전 태도가 부끄러웠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왔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우리 문제를 해결해줬어요. 동맹국을 도울 기회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팀이 우리 배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구들을 새 케이스에 조심스럽게 넣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일 때까지 작업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민수가 헬리콥터에 타기 전에 저에게 왔어요. 작은 공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톤 씨, 당신들 전자 시스템에 대한 메모를 좀 적어놨어요.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이 메모가 더 빨리 고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공책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페이지마다 자세한 도표와 조심스러운 영어로 쓰인 설명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자유시간을 써서 우리 배만을 위한 수리 매뉴얼을 만들어준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정말 놀랍도록 관대하신 일이네요. 지식은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박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을 더 잘하게 되거든요. 헬리콥터가 이륙해서 한국팀을 데려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갑판에 서서 멀리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그들이 떠나는 게 슬펐어요. 단 일주일 만에 이 사람들은 도움이 이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 방에 앉아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한 긴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수리에 대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팀워크, 겸손, 그리고 장인 정신에 대해 배운 것들도 적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컴퓨터로는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을 감각으로 진단한 방법에 대해 썼습니다. 손으로 교체 부품을 만들 때의 인내심과 정밀함에 대해 썼어요. 지식을 나누고 팀으로 함께 일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 나라에 대한 제 편견에 근거해서 그들의 능력을 판단한 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썼어요. 한 달 후 저는 런던에 돌아와 있었어요. 영국 해군 장교들로 가득한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링 방법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첨단 기술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중요한 걸 잊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는 단순히 정교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를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배에서 일하는 한국팀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어떻게 촉각, 청각, 후각을 사용해서 문제를 진단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정밀한 부품을 손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런 기법들을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속 말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을 사용하는 걸 배워야 해요. 장인 정신이 절차를 따르는 것 이상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장교들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들의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도 똑같이 느꼈었거든요. 선생님, 한 장교가 물었어요. 외국 방법이 영국 엔지니어링보다 우수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 배를 구해준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우리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동맹국을 돕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는 걸 가르쳐줄 수 있는 누구에게서든 배울 만큼 겸손해야 합니다. 6개월 후 영국 해군이 제가 한국 팀에게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이제 여러 감각을 사용해서 기계 문제를 진단하는 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조종되는 장비를 쓸 수 없을 때 손으로 부품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기계를 단순히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대하는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고요. HMS 발리언트는 오늘도 바다를 항해하며 영국 해군에서 훌륭하게 복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배는 무기와 레이더 장비 이상의 것을 싣고 다닙니다. 적이 동맹이 되고 편견이 이해로 바뀌고 진정한 장인 정신이 우수함에는 국적이 없다는 걸 증명한 한 주간의 기억을 싣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김 팀장의 명함을 지갑에 넣어 다니고 있어요. 우리 엔진실에서 일하는 한국팀의 사진 옆에 말이에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그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 배만 고친 게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서 부서진 뭔가를 고쳐줬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만큼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이제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주의 깊게 듣고 있어요. 그들의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제 방식이 유일하게 옳은 방법이라고 가정하는 대신 그들이 저에게 뭘 가르쳐줄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해요. 이 경험이 제가 일과 삶을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놨어요.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갖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볼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항상 배울 게 더 있고 항상 새로운 걸 가르쳐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아는 데서 나와요. 한국팀은 우리에게 배를 돌려줬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진정한 장인과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저에게 줬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선물은 단순한 기술적 지식이 아니었어요. 겸손, 협력, 그리고 존중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이런 교훈들은 제가 평생 간직하고 살아갈 거예요.